사상 초유의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부인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면서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물론 그리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추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게 오차범위 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여론조사보다는 실제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어떤 이 출마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어떤 지역에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돌아다니면 표 떨어진 소리가 뚝뚝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당청 주요 관계자들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대통령 수절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물었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무너지면 어떤 지지층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이 어떤 면에서 이번 사태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왜 지도부가 저렇게 강경한 입장인 것이 오히려 그게 선거에 지금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견해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정책 책임은 상당히 이번 사태의 조국 장관의 운명과 함께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면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이 한번 의견을 물어보면 그냥 익명을 요구하고 총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합니다. 당 내부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출구 전략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 점점 커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조국 이퀄 검찰개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당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찾기가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위법이 아니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 불법을 찾아내기 전에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이렇게 선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 말고는 조국 장관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딜레마가 되는 게 선거 때 상대방 후보가 아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마하면서 그게 진보의 가치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에 직면하면 후보로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호남이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어려워지는 국면인 것은 좀 지역의 현장을 도는 후보들한테는 그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교로운 시점에요.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메시지로 추정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제 조국 임명된 다음에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막상 어제 임명되고 나니 시원합니다. 오전 11시 48분에 이분이 이제 임종석한테 보낸 거죠. 근데 임종석이 한 2시간 정도 뒤에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하, 난 거꾸로인데. 난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았다는 생각, 젊은이들 위로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조국이 임명된 거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게요. 그럼에도 저희가 한번 같이 마주 본 게 이 SNS 메시지, 김태현 변호사님, 이 SNS 메시지가 임종석 전 실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목해봤는데 이게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기존 언론사에서 취재한 게 아니라 기존 언론사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것을 받아서 한 거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언론사에서의 데스킹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님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얘기거리가 되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 여론을 받아서 지명 처리하는 게 맞다.
저건 사실 앞서도 봤지만 비문 의원들 중에서는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그런데 문제는 임종석 실장은 물론 친문 직계는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감은 그래도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저게 맞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그냥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이현정 의원님. 임종석 실장이 저 내 카톡 위조된 거다, 저 가짜다라고 하면 입장 밝히면 바로 끝날 일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입장 밝힌 건 없나요? 네, 뭐 임 실장은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의아스럽죠. 자, 유시민 이사장, 뭐 등등, 뭐 공지영 작가, 또 뜨면서 보면 그동안 어떤 이 친문 그룹 내에서 어떤 셀럽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입장을 냈어요. 근데 지금 입장을 안 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에 있는 중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입장 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들 다들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조국 사태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도 내려가고 지금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잘 됐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죠. 자, 현재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건 집권 여당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던 정의당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데스노트는 국민의 눈높이로 장관 자격을 평가해왔던 정의당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정의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정의당이 뭐 6%, 7%대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1.6%가 떨어진 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상 임명을 동의하고 찬성했다. 또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데스노트를 작동하지 않았던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그거를 갖고 동의했던 뭐 찬성했던 걸 처리하진 않지만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이 부분은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지금 한 것입니다. 정의당 그리고 뭐 여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민주당은 겉으로는 여전히 조국 지키기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 추정 원칙 운운하면서 기소가 되어도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여당은 뭐 김상희 평론가님 네. 내부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일단 공식 입장이 뭐 검찰은 검찰 수사하는 거고 장관이 하는 거다. 별로 입장 표명이 없어요. 여당하고 조금 뭐 분위기가 다른 겁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명하실 때 그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입장을 내면 그 윤석열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을 내기가 어렵고 신중하게 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 정의당이 뭐 사실상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사실상 반대를 안 한 거지 그 찬성을 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큰 차이가 마지막에 없는 방점이 뭐가 있었냐면 예. 국민들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게 있으니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칼을 대진 않겠지만 우리도 사실상 이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는 표명을 한 거고요. 예. 그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개혁 전선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만큼 사과도 한 사실 거죠. 피부에 안 하다니까 저희가 진짜 정의당이 도대체 무슨 입장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맞지만 그 내부에 또 사정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치권의 반응까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짧게 한번 만나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이 똑같다는 추분,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계속해서 이 검찰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범여권의 결집을 호소하는 이제 글들을 올리고 있고요. 이 실시간 검색,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얘기까지 좀 실시간 검색으로 계속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얘기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 이 얘기 다음 주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